이번에는 이재명 캠프로 가겠습니다. 선임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정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홍정민입니다. 네. 역시 이제 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도민, 그러니까 100%에게 재난지원금 주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윤영찬 의원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도요. 우선 그 100%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저희 민주당 그 의총을 통해서 추인된 당론이었어요. 네. 그런데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88%로 제한이 되어서 다들 이제 아쉬움을 남겼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 재난지원금 100%는 민주당 입장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경기도가 먼저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아마 고양 안성시 등 몇 개 기초지자체가 먼저 제안을 해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아무튼 윤영찬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의 골자는 첫 번째는 당정청 합의가 있는데 여기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지급을 하면 다른 어떤 시도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이게 사실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1년 반 동안 꽤 오랫동안 거의 1년 정도 됐죠. 네. 많이 저희가 5차까지 이번에 하면 지급이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권한이 많이 강조가 됐었어요. 사실은 중앙정부의 방침과 별개로 지자체별로 광역대로 기초대로 따로 지급이 돼 왔었어요. 예. 생각해보면 올 초 설 전에 이 3차 재난지원금이 정부 입장이 사실은 소상공인 이런 특고 이런 고용자분들에게만 집중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네. 당시 지자체에서 이제 광역단체는 아마 울산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기초 중에 여수시 같은 경우는 1인당 25만 원까지 상당한 액수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정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전 도민이나 전 시민에게 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또 특고에게 더 집중한 시도 있었는데 그 지자체가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자체 영역 아니냐,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책임감 있는 공직자라면 직을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되고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있는 상황이고 또 그 후속 조치로 이렇게 재난지원금도 분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세심하게 헌신해야 되는 의무는 대선을 앞뒀다고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는 결국은 경기도정이 경선의 어떤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좀 웃기지만 이 사퇴를 해야 공정 경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그럼 현역 지자체장들은 다 사퇴하고 선거에 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자체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장의 사퇴를 당연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입후보 선거법에서도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로 이렇게 시한을 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적으로도 이에 대해서 또 막 뭐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또 그런 아까 말한 무거운 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관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을 중앙당 선관위하고 윤리감찰단에 신고를 하셨어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신고까지 갔던 겁니까? 아마도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돼서 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신고한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성명을 낸다든지 입장을 밝히는 수준 갖고는 안 된다고 보신 겁니까? 캠프 안에서? 아마도 이제 여러 번 이게 이런 허위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하게 목소리를 냈었고 이게 좀 정도가 심해졌다거나 아니면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큰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지금 허위 사실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확한 어디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도 뭐 도비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뭐 경기지사가 예. 뭐 이 경기도의 세비로 선거 운동을 한다. 이거는 정말 떨어뜨릴 목적으로 선거법에 규정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나 다름없어서 사실은 별도의 자금으로 지금 후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다 찾는데요. 별도의 정치 자금을 이용해서 지금 선거 운동을 엄밀하게 다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혹시나 알면서도 그런 논평을 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윤영찬 의원도 경기도에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고 이낙연 캠프에서 홍보비 내역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캠프 입장은 어떤 거예요? 아직 좀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제 생각에는 이 뭐 구체적인 어떤 특정 내역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답정너라고 생각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은 도정을 운영하는 데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특정 사안에 따라 홍보비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내역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도민을 위해서 이제 뭐 홍보가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안내가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 집행일 수 있는데 뭐 특정 내역을 막 공개하라, 뭐 이걸 뭐 전체 내역을 공개하라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우리 예정된 다음번에 어떤 비난을 하겠다 이런 정치 공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낙연 캠프의 문제의식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정 홍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정 홍보를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재명 지사 홍보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는 선거운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식의 지적은 이제 사실 뭐 야당이나 뭐 다른 데서도 계속 그렇게 문제 제기는 하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 홍보비가 지금 뭐 전체 내역이 어느 정도 공개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뭐 서울시나 다른 시에 비해서도 네. 뭐 크게 이렇게 두드러진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경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2004년에 음주운전 외에는 없다. 이게 팩트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지금 뭐 확인한 바는 아직 없고요.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백불에서 네. 서류 다 제출했다, 확인해 봐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기록을 공천심사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분명히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뭐 당 지도부나 선관위가 이거를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입장이십니까? 그거는 제 입장을 지금 확인해 본 적은 없고요. 예. 네, 그건 필요하다면은 뭐 캠프 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금 선거법에는 그다음에 선관위 등록 규정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이 기록이 이제 신고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다른 경쟁 후보가 요구하는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기록도 모두 공개하라 이런 내용이 되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6명 후보 모두가 공히 그런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예, 충분히 필요하다면 뭐 캠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당한 검증 요구라고 보십니까? 그때 이제 계속 네거티브에 대해서 말이 바뀌는데요. 예. 사실은 그때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도 저희는 막 내놔라, 팩트 체크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다 정보를 내놨는데 네. 그 뒤로 또 답변은 없으세요. 추가로 다른 사실에 대해서 뭐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일단은 그 경선 과정에서 어떤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나친 정치 공세처럼 보이는 부분은 또 아니면 괜히 불필요한 의혹 제기라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검증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제 아까 오영훈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 신고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캠프에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어떤 그 내용을 제기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뭔가 뭐 그 전두환 찬양가를 썼다든지 이런 이유는 전부 다 허위 사실인데 이런 걸 이재명 캠프에서 제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 글에 대해서는 저희 기억에는 잘 없긴 한데 아마 저희는 다 팩트 체크를 하고 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그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일탈된 사실은 검증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비 활용이라든가 네. 뭐 이런 그 외에도 뭐 사실은 지역 감정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왜곡돼서 잘못 이렇게 말씀 나오신 것도 있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예.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원팀 협약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취지가 뭐 과거지향적이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 민주당의 그런 뭐 건전한 이런 정책 검증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그 뒤에 또 더 네거티브가 심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거티브가 심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모든 어떤 그 불리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럼 우리가 먼저 제기를 안 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선제적으로 혹시 나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님이 후보님이 지속적으로 그 토론회에서도 그런데 말씀을 하시고 먼저 제기하지는 절대 않겠다. 다만 이제 우리 쪽에 오는 부당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을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 선임 대변인 맡고 있는 홍정민 의원이었습니다.